영상 초반에 좀 놀라신 분이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군사훈련 장면이 나와서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던지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 눌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영상을 이제 올려드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쇼츠 2번하고 3번까지 보충에 관한 오늘 영상이거든요. 쇼츠 2번하고 3번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드롭이라는 기술을 쓰기 위한 거고, 2번을 통해서 3번이 되면 이제 드롭이 된다고 보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안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이제 어떤 연습을 통해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려가시는 분도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정교한 드롭을 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반음이잖아요. 도에서 시까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내리는데, 쇼츠 2번은 이거를 좀 긴 시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내리라고 한 거고, 쇼츠 3번은 그냥 또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연습이 되면 바로 띠 하고 바로 이렇게 내리라는 그게 이제 내용인데, 못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전반부에 보여드렸던 그 레펠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높은 데서 한 10몇 메타, 한 10m는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 줄 하나 이렇게 딱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밑에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숙련된 어떤 그 특공대원들 중에서도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내려오는 게 시원하게 내려와요. 쫙 하고 그냥 한 번에 쫙 바닥까지 그냥 막힘없이 쫙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이제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위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내려오는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어떤 군인이나 어떤 소방대원들도 이 훈련을 하더라고요. 구조대에 계신 분들이 어떤 구조를 위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산 꼭대기에 어떻게 좀 어려운데 조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헬기에서도 내려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옥상에서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도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를 않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예능 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반 연예인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봤겠어요. 레펠 타고 내려오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체험하는 어떤 그 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는 게, 저도 자신 없는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위에서 줄을 이렇게 놔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내려와요. 그걸 벌벌 떨면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게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죠. 근데 그거는 무슨 일반인이나 연예인뿐만 아니고, 사실 전문적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레펠이라는 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군인이라든지 특공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대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어떤 이 손에서 쥐락펴락하는 그 느낌, 그 감각을 익히게 하면서 점점 이제 속도를 이제 빨리 가게 하는데, 잘못하면은 숙달이 안 된 사람들은 이걸 나 몰라라 그러고 잘못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추락해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할 때 보면 밑에서 교관들이 막 고함을 엄청 치죠. 자세 유지! 그리고 어쩔 때는 놔! 줄을 놓으라는 얘기죠. 어쩔 때는 또 잡아! 이러고
놓으라 그랬다가 잡으라 그랬다가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이 어떻게 겨우겨우 내려왔는데 그 내려왔을 때 그 어떤 그 특공대원이면 그 대원이 그 정해진 위치에 이렇게 착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정신이 없고 이제 몸의 중심을 못 잡고 흔들흔들 하다 보면 정해진 위치에 착지를 못하고 벗어나게 착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관이 위치 이탈, 위치 이탈. 너 잘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 내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내려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L자 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관이. L자 유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올 때 물론 그 로프에 따라서 좀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레펠을 타고 내려올 때 몸을 L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체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고 이 다리, 하체가 이 배, 복부 앞쪽으로 이렇게 딱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몸이 이렇게 L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니은자 형식이 되겠죠. L자 유지,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 L자 유지도 보면은 어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지점에 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랄까? 어떤 그런 원하는 위치로 내가 착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L자 유지라는 게 중심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L자를 유지하면 딱 복부에 딱 이렇게 텐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더라도 이 배에 긴장감이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내려올 때 어떤 그런 딱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려와야만이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착지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그런 상상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영상을 초반에 보여드렸냐면 지금 이거를 못 내리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무서워가지고 바닥 보면은 무서워서 줄을 못 놓을 거예요, 이거를.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결국은 이걸 놔야 그게 어떻게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니까 그 적당하게 놓는 어떤 그 감각을 이제 익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시는 분들은요, 아예,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내려간다는 상상조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에서 줄을 이렇게 풀어주는 힘이 있어야 내려가는데 뭔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쥐어잡고 못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악기 부는데 뭐 그 정도까지 비유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리라고 그러면 내리면 되는데 못 내리는 거는 그 위에서 공포감 느끼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쇼츠 2번에서는 이거를 천천히 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3번 되면은 이제 2번에서 훈련이 되면 3번에서는 이제 빨리 내릴 수 있으면 그게 드롭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소리를 내드릴 테니까 그 레펠 훈련 위에서 이렇게 줄을 잡고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그 특공 대원들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런 이미지와 굉장히 흡사하죠. 지금 엘토 색스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도를 잡아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E 플랫이라고 표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씩 떨어뜨릴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이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E 플랫이라고 표기가 됐던 게 D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D로 바뀐 상태에서 이 가운데 정도까지 오면은 반음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드롭이라는 기술을 아주 천천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 같은 거 봤을 때 천천히 이렇게 보이듯이 우리가 소리로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이렇게 내려본 건데 이거를 처음에 천천히 연습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특공대원들이 처음부터 빨리 내려가지 않는 이유하고 같아요. 훈련을 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익히고 훈련이 되면 될수록 이제 속도를 조금씩 빨리 가져가는데, 우리 옛날에는요, 드롭 같은 거 배우려고 그러면은 그 선배들한테 드롭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어떤 거 감각적으로 그냥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좀 되는 것 같네? 그러면서 보고 배운 게, 어떤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드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쿱이 있고, 비브라토가 있고, 밴딩이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제 뭔가, 시작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놓으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걸 잘못 놓게 되면은 속도 조절도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한 위치로 그 착지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 뭔가 확실하게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스쿱, 밴딩 이런 것들, 비브라토까지도 좀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려갈 때 좀 디테일하게 알고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데, 첫 번째는 이걸 천천히 내려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천천히. 근데 못 내리는 분들은 왜 못 내리는 거죠? 뭔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없고 여러분도 경험이 대부분 없으실 테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거기서 이제 내려오려면은 줄을 이렇게 쥐잖아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그 내려올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놔줘야 되잖아요.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잘못 놓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일로 내린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놓는다는 이미지만 가지면은 더 안 되거나 아니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놓으면은 그냥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레펠이라는 것을 타고 내려온다고 바꿔서 생각하면 이걸 그냥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실 때 놓는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쥐긴 쥐는데, 쥐고 있긴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쥔 상태에서 풀 거냐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놓는 거잖아요. 이건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자,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쥐고 있어요. 쥐고 있는데 이제 음을 떨어뜨릴 때가 이제 레펠로 따지면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살짝. 그러니까 줄을 꽉 쥐고 있다가 이걸 살짝 이렇게 뭔가 아주 한 10cm 정도 내려갈 정도로 살짝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요. 하나는 아예 놓지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풀어주질 못하는 어떤 그 문제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풀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요. 줄을 조절하면서 놔줘야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하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이게 내가 조절을 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천히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드롭이야 그냥 내려가면 됐지.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됐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드롭을 구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이걸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올리는 것도 이제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이고 이거 하나를 통해서 다른 테크닉을 겸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같이 수학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조절하면서 천천히 내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그런 그 줄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타고 내려온다는 느낌을 잡으셨으면은 여기서 또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를 내린다는 어떤 그 눈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려간다는 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인식을 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안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소리를 작게 내요. 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작아지면은 안 돼요. 그 연습 방법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소리가 작아진다는 게 뭐예요? 뭔가 과감하게 이렇게 쭉 우리가 줄을 타고 내려올 때도 과감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꾸 소리가 작아지면은 이거를 못 넣는 거하고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작아져요. 이게 아니고 반대로 내려올 때 소리가 커지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커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자꾸 작아지려고 하면 이 감을 잡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지지 않게 하고 크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뭘 느끼면 좋으냐면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밀어준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지지 말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밀어주지 못하면은 되려 이게 떨어지는 것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당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것을 시도를 하면은 당긴다고 착각을 많이 한다는 그 이유가 제가 가르쳐 보면은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 떨어뜨리세요. 그럼 당겨요, 이렇게. 당기는 이미지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미는 이미지예요. 자,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요거는 약간 당기는 것 같고 하고 밀잖아요. 쭉 밀어줬을 때가 이 떨어뜨릴 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에 힘을 풀지 말라는 거거든요. 입에 힘을 풀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같냐면 앙부셔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앙부셔를. 그러니까 앙부셔를 풀면 안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레펠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줄을 잡고 내려오잖아요. 쫙 양손에 이렇게 줄을 잡고 내려온다고 상상을 하면 이 줄을 잡은 손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놔주는 거거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손가락으로 보이시나요? 제 표현이. 자, 이건 지금 꽉 잡은 거거든요. 꽉 잡았는데 내가 내려가기 위해서 조금 줄을 놓는다 그러면 이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이렇게 변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 모양을 바꾸지 말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입 모양이 거의 안 바뀐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입 모양을 바꾸려고 굳이 노력하지도 않고 입 모양이 안
바뀐 상태에서 이 드롭이 된다 그러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드롭 같은 거를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입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턱에 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고, 뭔가 여기도 이제 변화가 있고. 근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다시 이게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밑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업밴딩이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쿱. 근데 만약에 이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살짝은 보이는데 그 움직임이 크지 않고 최소화될수록 편안하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구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내리고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움직임이 과하다 보면요, 리드 진동이 끊겨요. 뭔가 이걸 계속 진동을 유지해 나가는 상태에서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갑자기 리드가 그냥 탁 떨어진다든지 입술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끊겨가지고 어떤 미스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편하게 이렇게 내린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내가 쥐어잡고 내린다는 생각이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잔소리 중에 4번, 3번은 이제 입에 힘을 풀지 않는다고, 이거를 조금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뭔가 더 팁이 없느냐 그러면은 발음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발음. 이 발음 얘기는 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발음을 이용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 트하고 텅잉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띠라고 생각하고, 띠라고 가다가 이렇게 올 때 요로 가는 거예요. 요. 띠. 그러면 하필이면 왜 뭐 아나 뭐 허 뭐 이런 게 아니고 왜 여기를 요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띠라고 시작을 하면은 가장 지금 입에 변화가 없는 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이 발음이 제일 효과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띠아, 이거는 지금 떨어지잖아요. 띠아, 아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근데 요로 인식을 하면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싹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띠, 지금 여기가 잡혀 있는 상태죠. 띠, 그러면서 구강 구조도 변화를 줄 수 있고, 발음이 바뀐다는 거는 구강 구조도 지금 바뀌는 거예요. 혀의 위치도 바뀌고,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내려갈 수 있잖아요. 뭐 해도 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리드 진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더라도 좀 과하게 드롭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걸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띠요라는 발음이 가장 좋다.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막 길게는 2달씩 안 내려가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훈련을, 만약에 특공대원 훈련을 받으러 갔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줄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논다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 그 이해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놓으면 다쳐요.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띠, 띠, 띠. 그리고 안 내려가시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세요. 띠. 그러니까 요로 바뀌면서 발음이 요로 바뀌면서 좀 실제로 음을 떨어뜨리는 거지, 의도적으로. 띠, 띠. 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발음의 변화만 느끼면 되니까. 띠, 띠. 이 정도면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든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줄을 놔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못 놓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리고 놓는다는 것 자체를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놓는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쥔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쥔 상태에서 푼다. 쥔 상태에서 푼다.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뭔가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복부라든지 어떤 단전의 텐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도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컨트롤. 쥔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쥔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내리라는 거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또 제 설명을 듣고 한 발짝 더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공대원의 영상을 여러분들 진짜 안 되시면은 그 특공대원들이 줄 타고 내려오는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저게 내가 지금 저런 현상 때문에 내가 지금 음이 안 내려가는구나. 예. 그리고 드롭이 지금 되시는 분들도 대충 던지시거든요. 이렇게 띄워. 그러면 대충 던지게 되면 나중에 그 떨어진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떨어지는 착지 지점이 위치 이탈이 되면 안 돼요. 그 원하는 데다 딱 떨어뜨려야 그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대충만 던지게 되면은 그 어떤 조금 더 정교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떨어져야 되듯이 그 훈련도, 드롭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를 여러분들 어떻게 목표를 잡냐면 E 플랫으로 시작해서 발음 내려서 D까지 갔을 때 이 초록색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 정도만 되면은 위치 이탈은 아니에요. 그리고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처음에는 천천히. 이거 그냥 막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나 이제 감 잡았어 이러시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가 조절하면서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것도 쇼츠 2번, 3번에 관한 복습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말부터 3월 30일부터 이제 야외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3월 30일은 노원구에 있는 당현천 바닥분수라는 곳에서 특설 무대를 이제 제작을 해서 그 위에서 저희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제 야외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시간은 4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3월 30일이 그렇고, 4월부터 매 주말마다 전국 순회를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연주는 대우건설에서 건설한 프로지오 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프로지오 아파트를 이제 돌면서 저희가 야외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스케줄표를 봤는데 4월부터 이제 빠짐없이 쭉 주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 시작은 김해에서 4월 첫째 주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밀양에 있고, 또 경기권에 있고, 고양시도 보였고, 부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연주회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어떤 그 티켓을 사고 무슨 뭐 선착순으로 티켓을 발부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픈된 연주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잠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시는 거주 지역에서 차로 한 30분 내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아직 그러니까 일몰 시간 이런 걸 계산해서 우리가 야외 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연주 시간은 한 오후 4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스케줄을 제가 다음 영상에 쭉 정리를 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 연주가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아마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실 정도로 알찬 내용의 그 한 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어떤 그 공연이 전국적으로 이제 펼쳐질 거거든요. 제가 광고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면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은 저도 물론 거기 있을 거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오라톡에 출연하셨던 선생님들, 플룻 김신희 선생님, 오보의 이혜원 선생님, 색소폰 김성훈 선생님, 그리고 이제 다음 오라톡은 클라리넷 연주자이신 김주민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계시는 분인데, 어쩌면 그분도 이제 보실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연주회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 때 장소하고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 광고만 해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